안녕하세요. 16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NBA 오프 시즌 2부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디펜딩 챔피언 LA 레이커스의 보강과 그 도전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피닉스 선즈 외 4개 팀의 전력 강화 현황과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랩터스로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죠. LA 레이커스는 지속가능한 왕조라는 목표 아래 차근차근 보강을 이번 시즌에도 잘 해내갔습니다. 빅3보다 더 중요한 밸런스를 채운 아주 의미있는 보강이었는데요. 몬트레즈 헤럴과 데니스 슈로더 같은 특급 식스맨을 영입하고 베테랑인 마크 가솔과 웨슬리 매튜스를 영입했으며, 이에 따라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재계약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된 A+급의 활약을 했던 오프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전자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에는 케빈 듀란트가 복귀함으로써 단숨에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브루클린 네츠가 있고, 아데토쿤보의 잔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력을 보강한 미러키 벅스가 있으며, 보스턴 셀틱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역시 강호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클리퍼스는 지난 시즌 우승에 실패했고 여러가지 팀 케미스트리 잡음에 흔들렸지만 여전한 우승 후보이며, 스테판 커리가 부상에서 복귀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댈러스 매버릭스나 덴버 너게츠 같은 팀도 충분히 복병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피닉스 선즈의 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닉스 선즈는 야심차게 이번 시즌에 크리스 폴을 영입했습니다. 실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올스타 가드급인 크리스 폴이지만 나이나 건강 상태, 계약 규모 등을 생각하면 피닉스 선즈는 큰 도박을 한 셈입니다. 전성기의 데빈 부커와 크리스 폴의 노련함이 합쳐진다면 서부에서 오랜만에 피닉스가 플레이오프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지난 시즌 MIP를 수상하며 올스타에 오른 브랜든 잉그램과 맥시멈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터프함으로는 리그 내에서도 수준급인 빅맨 스티브 아담스를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아담스의 영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스티븐 아담스는 전통적인 빅맨으로 외곽 슛이 없는 편입니다. 또한 그의 빅맨진 파트너가 돼줄 자이언 윌리엄스 또한 3점 슛이 능숙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거기다가 스티븐 아담스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스티븐 아담스와 재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도 성급한 판단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애틀랜타 혹스는 다닐로 갈리나리와 라존 론도를 영입하였습니다. 다닐로 갈리나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선수로 다재다능한 공격수이며, 라존 론도는 백전노장의 베테랑으로 보스턴 셀틱스와 LA 레이커스에서 우승을 모두 겪어본 유일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갈리나리와 라존 론도를 영입한 애틀랜타 혹스는 동부 컨퍼런스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라존 론도, 다닐로 갈리나리 두 선수 모두 부상이 잦은 선수이며 팀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 영과 존 콜린스의 수비력이 부족한 것을 생각한다면 위기 요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 서지 이바카를 영입했습니다. 몬트레즈 헤럴이 떠난 빅맨진의 자리를 차지해줄 서지 이바카는 카와이 레너드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팀 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던 클리퍼스를 카와이 중심의 팀으로 만드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도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모두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현재의 전력을 만들기 위해 미래의 자산을 올인한 클리퍼스의 경우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적하게 된다면 기나긴 암흑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러키 벅스입니다. 벅스의 이번 시즌 전력 보강 방침은 확실했습니다. 팀 내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지난 시즌 MVP에 빛나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잔류시키기 위한 전략 보강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해서 선수들을 영입하는 등 전력 보강에 힘썼지만 정작 야니스가 원하는 보그다노비치의 영입에 실패하고, 이에 따라 쿤보가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기는 등 쿤보의 재계약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결국 팀의 목표는 우승이고 선수의 목표도 우승입니다. 만약 이번 시즌 미러키 벅스가 우승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데토쿤보는 잔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랩터스에 합류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랩터스는 빠른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서지 이바카와 마크 가솔이 떠난 자리를 에런 베인즈와 알렉스 렌 같은 선수를 영입하며 빠르게 보강을 했고, 대부분의 선수 계약들이 2년 계약으로 2년차는 팀옵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적생들의 활약이 나쁠 경우 방출을 할 수도 있고,
다음 해 FA 시장에서 대여급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미래를 내다본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에런 베인즈입니다. 지난 시즌 피닉스 선즈에서 쏠쏠한 활약을 펼쳐준 에런 베인즈가 랩터스에 합류했습니다. 에런 베인즈의 장점으로는 나이를 먹을수록 상승하는 기량과 35.1%의 뛰어난 3점슛 성공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현재 만 34세이며 최근 2시즌 부상에 시달렸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런 베인즈의 계약은 2년 13밀리언입니다. 두 번째 해에는 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런 베인즈는 팀 내 주전 센터로 활약을 해줄 것으로 보이며 외곽슛으로 직접 득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칭을 통해서 다른 선수들이 돌파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알렉스 렌입니다. 알렉스 렌은 지난 시즌 애틀랜타에서 뛰다가 중간에 세크라멘토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알렉스 렌이기 때문에 이번 랩터스에서 굉장히 절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렌은 만 27세의 아직도 젊은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세븐풋에 달하는 큰 사이즈와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리어 내내 정체된 성장, 그리고 은근히 잦은 부상 등이 있습니다. 알렉스 렌은 1년 2.3밀리언의 단년 계약을 맺었고 아마 팀에서 에런 베인즈의 뒤를 바치는 백업 센터로서 스크린, 리바운드 등의 굳은 일을 맡을 예정입니다. 디안드레 벤브리입니다. 디안드레 벤브리 역시 지난 시즌 애틀랜타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처음에는 나름 기대를 받았지만 올 시즌 특급 신인들이 팀에 드래프트되며 좁아진 입지를 보여주며 팀에서 활약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벤브리의 장점으로는 준수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쭉 해줄 수 있는 보급형 올라운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안드레 벤브리는 슈팅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며 보급형 올라운더의 단점이기도 한 모든 능력치가 애매하다는 점을 띠고 있습니다. 벤브리의 계약은 2년 4밀리언이며 2년차는 팀 옵션입니다. 아마 팀에서는 오지 아누노비를 바치는 백업 스몰 포워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타나베 유타는 지난 시즌 팀 내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플레이 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시즌이 끝나고 방출되었습니다. 현재 랩터스와는 비보장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NBA G리그로 갈 경우 5만 달러로 수령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NBA 본 계약을 따낼지는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만약에 NBA 계약을 달성한다면 백업 스몰 포워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지만 본 계약보다 G리그 계약을 맺으면서 랩터스 905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까지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 못했던 론데 홀리스 제퍼슨의 계약 내용을 업데이트하며 이번 주 자료는 마무리하려 합니다. 론데 홀리스 제퍼슨은 이번 시즌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에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미니멈이며 비보장 계약입니다. 아마 그의 가치가 시장에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서 이런 계약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홀리스 제퍼슨이 NBA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벤치에서 수비력으로 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현 계약의 구조를 볼 때 시즌 중 방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환영이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